샌디에고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아메리칸 리그 최강팀 볼티모어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3연전 중에 첫 번째 경기를 완전 압도당하면서 패배했고, 샌디에고는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로 이 분위기라면 사실상 가을 야구 실패 상황입니다. 시즌 초에 샌디에고의 월드 시리즈를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입니다. 이제 42경기 남은 상황에서 샌디에고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샌디에고는 볼티모어와의 3연전 중에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번 타자 붙박이 주전 이루수 김하성, 2번 타자 타티스 주니어, 3번 타자 후안 소토, 4번 타자 마차도, 5번 타자 젠더 보가츠, 6번 타자 크로네워스, 7번 타자 산체스, 8번 타자 쿠퍼, 9번 타자는 가멜이었습니다. 최지만은 아쉽게도 갈비뼈 부상이 일어나면서 샌디에고를 이적한 이후에 팀의 보탬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이에 맞서는 볼티모어는 이미 류현진이 메이저리그를 복귀하면서 첫 경기가 볼티모어였고, 당시 5이닝 4실점으로 고전했기 때문에 매우 경계해야 할 팀이라는 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볼티모어는 류현진을 상대했던 타자들이 대다수 포함되면서 1위 굳히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샌디에고와의 첫 경기에서 볼티모어의 강력함을 확인하니까 새삼 류현진의 복귀 전 경기는 호투 그 이상의 경기였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넘어온 잭 플레어티였고, 잘 던질 때는 시즌 2점대 평균 자책점도 기록한 세인트루이스의 에이스였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샌디에고는 마이클 와카가 부상으로 복귀했는데, 이 투수 맞대결이 재밌는 건 과거 세인트루이스 소속으로 한 팀으로 마운드를 이끌었던 사이였습니다. 와카는 복귀 전에서 볼티모어를 잘 요리했고, 1회 말 선수타자 김하성이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김하성은 샌디에고만 오면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보통은 경기 중후반에 스코어가 앞서 있거나 매우 긴장될 상황일 때 선수를 응원하게 되는데, 정말 김하성일 때만큼은 타석에 들어서면 샌디에고의 한 문화가 된 듯 하성킴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3시간의 긴 경기인데 김하성 때문에 시작부터 분위기를 압도하며 시작하게 되죠. 김하성은 잭 플레어티를 상대로도 가볍게 공 4개를 던지게 했고, 이는 메이저리그 최상단의 이름이 올라있듯이 천관이 매우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리고 5구째 잭 플레어티는 패스트볼과 슬라이더를 응수하다가 갑자기 77마일짜리 커브를 선택하면서 뚝 떨어지는 변화구를 던졌는데, 김하성이 스트라이크가 벗어난 이 볼을 정확히 쳐내면서 순식간에 2루타를 장렬시켰습니다. 중계진도 저 낮은 볼을 안타로 만드는 기술을 매우 높이 평가하면서 김하성이 샌디에고에서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타석은 샌디에고 본래 1번 타자인 타티스 주니어인데, 이 친구 갑자기 후반기 급격한 슬럼프를 겪더니 이미 김하성에게 1번을 물려준 지 오래고, 이 득점권 기회에서도 또 힘없이 물러났고, 이어진 3번 타자 후안 소토도 큰 타구가 펜스에 잡히면서 순식간에 투아웃 2루가 되었습니다. 김하성이 득점을 올리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후에 잭 플레어티는 누가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멸해버립니다. 3타자 연속 볼넷으로 김하성이 손쉽게 홈플레이트를 밟으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게리 산체스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말루 홈런을 쳐버리면서 순식간에 1회에만 5점을 내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김하성은 아직 말루 홈런을 치지 못했네요. 5점을 앞서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게, 이틀 전에는 애리조나를 상대하면서 앞서 나가다가 역전패의 굴욕을 당하기도 한 만큼 상대팀이 1위 팀이니까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외에도 샌디에고는 기회가 왔는데 모처럼 득점권에서 안타들이 나오면서 2점을 더 보탰습니다. 타티 주니어가 2루타, 소토가 볼넷 얻어내고 마차도까지 2루타를 치면서 플레어티를 완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잭 플레어티는 3이닝 만에 공 84개를 던진 겁니다. 김하성은 이외에도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상대 투수가 멘탈이 나가 있는 만큼 20홈런을 위해서 큰 걸 노렸는데, 두 번째 공에 힘껏 휘두르면서 팬들을 열광케 했는데, 아쉽게도 타구가 1m를 더 날아가지 못하고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쉬웠는데, 7대0까지 앞선 샌디에고는 이후에 바뀐 투수에게 또 안타를 치면서 4회 만에 멀티히트를 완성했습니다. 1회에도 낮게 떨어지는 볼을 안타를 쳐내더니 이번에도 바뀐 좌투수의 낮게 떨어지는 볼을 받아쳤습니다. 그런데 투수보다 높이 공이 튀어오르면서 잡아내질 못했고, 그 순간 전력 질주로 내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안타로 8월에만 멀티히트를 6번째 기록했습니다. 현재 중계진은 이 발로 만든 안타를 두고는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듯 태연하게 출루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하성의 1회 선수타자 안타부터 시작한 대량 득점에 샌디에고는 손쉽게 강팀 볼티모어를 10대 3으로 제압했고 드디어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김하성은 2할 8푼 5리로 여전히 투구 타자의 메이저리그에서 고타율을 유지하면서 10위 안에 드는 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하성은 오타니처럼 홈런을 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쿠냐 주니어처럼 60도루를 눈앞에 두거나 고타율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양대 리그 MVP 모의 투표를 실시하면서 김하성의 이름이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슈퍼스타 대열의 성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수비 지표가 너무 압도적이라서 WAR 점수가 올라가 있는 게 특징인데 공수에 걸쳐 좋은 활약을 하다 보니 모의 투표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상위권 선수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이 같은 김하성의 대활약에도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SNS를 통해서 올 시즌 퍼스트 팀과 세컨 팀을 구성했는데 김하성의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퍼스트 팀에서는 이루수 타율 1위 아라이즈, 유격수 코리시그가 있었고 세컨 팀에서는 이루수의 시미언, 유격수의 보비셋이었습니다. 뭐 납득이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시미언과는 충분히 경쟁이 될 수 있는 지표였는데 아쉽습니다. 네. 결국 시미언의 파워가 김하성의 수비력을 이겼다고 볼 수 있거나 시미언이 이루수 중에 가장 비싼 선수라는 것이 작용이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건 연봉 700만 달러 선수가 3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네. 샌디에고는 다음 경기에서 현재 팀 내 평균 자책점 1위인 블레이크 스넬이 등판하게 됩니다. 연승을 하기 매우 좋은 기회죠. 볼티모어는 딘 크레머가 등판하는데 이 선수는 가장 빠른 공은 95마일까지 던지지만 평균적으로 93마일 정도 던지는 투수입니다. 올 시즌도 4.5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는 파워랭킹이 애틀랜타에 이어서 2위인데 샌디에고가 이 팀을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기록한다면 확실히 분위기 반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반기에 팀이 미친 성적을 거두면서 가을 야구를 한 팀들은 꽤나 있습니다. 당장에 2년 전으로 가도 세인트루이스가 17연승을 하면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고 토론토도 2016년에 8월 9월에 엄청난 기세로 와일드카드로 성공할 수 있었고 콜로라도는 14경기에서 13승 1패하면서 창단 최초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었고 필라델피아도 같은 해에 미친 승률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었습니다. 샌디에고는 전반기를 마칠 때도 5할 승률이 안 됐었는데도 비싼 선수들을 트레이드로 보내지 않고 오히려 선수들을 더 데려왔습니다. 그건 가을 야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아직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냥 한번 미치면 돼요. 네. 지난 시즌 다저스를 누르고 챔피언십까지 올라간 것처럼 멋지게 비상하길 김하성을 위해서라도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